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6편입니다. 6편은 옷을 살 때 속 시접 처리를 보고 고급 옷인지 아니면은 고급 옷이 아닌지 봉제 퀄리티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또한 직접 미싱으로 봉제하면서 속 시접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옷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겉이 아니고 속입니다. 속은 속 처리해 놓은 부분인데, 이 옷은 전체적으로 시접을 오바르크로 해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오바르크 작업, 다른 기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바르크 작업은 봉제할 때 가장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쪽 트임 부분도 다 오바르크 작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바르크 작업으로 해서 옷을 완성한 옷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옷을 보여드릴게요. 이 옷도 속 부분입니다. 속 부분은 해리 작업으로 해서 시접 처리를 한 옷이에요. 해리 작업으로 시접 처리를 하고, 이 부분들은 통솔 작업이라고 해요. 통솔 작업. 오바르크가 안 보이게 하는 통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제를 보면은 속 부분도 겉모양하고 똑같이 옷 퀄리티가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볼 때 이런 거를 보면서 사셔야지 고급 옷인지 아니면은 봉제가 싸게 봉제한 옷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 기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은 봉제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퀄리티 옷을 선택해서 샀을 때는 가격이 비쌉니다. 이 옷도 속 부분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냐면, 이쪽 부분 밑가시 부분 오바르크 작업이 한 군데도 안 보이죠. 여기 소매 아몰 같은 데는 쌍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쌍솔 작업은 아몰 돌아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솔 작업으로는 여기 작업했을 때 이 부분이 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매 아몰은 쌍솔 작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바르크를 한번 쳐가지고 꺾어 박아서 오바르크를 안 보이게 작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르크가 안 보이면 일단은 고급 퀄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단 트임 같은 경우는 전혀 오바르크가 안 보이게 깔끔하게 일처리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쌍솔 작업하고 여기는 끝 꺾어 박아 가지고 오바르크를 작업해서 고급스럽게 봉제해 놓은 옷입니다. 이 옷도 속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정장 자켓입니다. 캐주얼 자켓인데 속 처리가 전체적으로 해리 작업이 됐어요. 오바르크 작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배색 느낌을 주면서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는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소매 부분도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해리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도 그러고 밑단까지도 해리 작업 되어 있어요. 이런데 밑가시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오바르크 작업해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거는 다 해리 작업하고 주머니까지 해리 작업해서 전체적인 느낌이 훨씬 고급스러운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관해서 옷 입을 때도 항상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제를 깨끗하게 처리했을 때 훨씬 고급스러운 퀄리티 옷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퀄리티가 좋은 옷인지 아니면 나쁜 옷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속 시접 처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옷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봉제인지 아니면 고급스럽지 않는 봉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직접 봉제를 박으면서
그 속 시접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여기 밑단이 보면은 돌아가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일자로 됐을 때는 그냥 시접 처리해도 깔끔하게 떨어지지만은 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남는 분량이 반대로 접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속에다가 밑가시식으로 조그맣게 하나 됐어요. 이게 속캘인데 겉에서 보면은 겉감에서 보면은 아무 표시가 안 나지만 속에는 배색식으로 약간 다른 원단을 대줘갖고 만드는 옷입니다. 보통 이 기법은 소매 아몰 같은데 소매가 안 달렸을 때, 그리고 목넥 달았을 때 보통 이 기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속 처리하는 방법에서 고급스러운 봉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용어가 속 캐리 작업이라고 그래요. 속 캐리 작업.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봉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 캐리 작업이나 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미리 재단을 해가지고 미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리 작업은 보편적으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 바이어스 작업으로 해리를 커팅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사각으로 재결 잡아서 해주고 나서 여기에 사선되는 선, 여기가 정 바이어스가 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해줘야지 해리 작업도 가능하고 속 캐리 작업 쓰는 부속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팅을 해서 미싱에 올라가야지 준비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90도 각도 중에 같이 90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맞춰줬을 때 정 바이어스가 됩니다. 정 바이어스. 그리고 대리미로 잡아서 눌러주고 나서 보통 2.5cm 정도 자를 겁니다. 2.5cm. 정 바이어스로 자르는 방법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리 넓이에 따라서 여기서 2.5cm 잘라주든지 아니면은 3cm 자르든지 2cm 자르든지, 그거는 이제 재단하신 분이 해리 넓이에 맞춰서 커팅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준비 작업을 하는 거고, 속 캐리 작업은 보편적으로 해리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약 7mm 정도 두께로 잘라내면 그려주면 됩니다. 그려주고
7mm 정도 두께로 그려주면서 여기가 미싱 박는 선이 돼요. 속캐리는 소매 없는 나시 그리고 카라 없는 목 넥 같은 데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이 속캐리 작업을 잘 사용하면은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7mm) (8mm) 그리고 이 두께 조절하는 거는 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껍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라서 자유롭게 알아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속 처리하는 방법은 봉제할 때 다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봉제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방법은 선택은 작업하신 분이 직접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봉제를 할 건지, 고급스러운 봉제를 할 건지, 오바르크 작업으로 선택해서 끝낼 건지를. 그러면은 미싱에서 박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번은 오바르크 작업입니다. 여기 시접이 일단은 박아놨는데 이 오바르크 작업은 시접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작업이에요. 가르는 작업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작업. 두 번째는 오바르크를 따로따로 칩니다. 실 칼라하고 원단 칼라는 화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칼라를 안 맞췄습니다. 이 부분은 시접을 일정하게 박으면 됩니다. 오바르크 꺾어서 안 보이게 끝스대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트임이 있기 때문에 끝에 마무리를 끝에서 안 하고 조금 남겨줬어요. 이 부분 끝 처리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갈랐을 때 이렇게 오바르크 안 보입니다. 오바르크 안 보이고 이 끝부분은 트임이 있기 때문에 미싱으로 이 트임 부분을 박아주면 돼요. 한 번 더. 트임 부분에서 이렇게 따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각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오바르크 작업은 그냥 오바르크 치고 여기 박아주면 끝나는데, 이 작업은 오바르크를 치고 나서 꺾어 박아가지고 끝스대치로 양쪽 때려주고 나서 또 트임을 때려주기 때문에 작업 공전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작업은 약간 편안하게 박을 때 쓰는 작업이고, 이 작업은 고급 봉제들은 보통 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브랜드들 거는. 이렇게 트임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쌍솔 작업입니다. 쌍솔 작업. 쌍솔 작업은 이거는 전혀 오바르크를 안 쳐도 돼요. 쌍솔 작업은 보편적으로 14mm로 박았다가 반 시접을 잘라내요. 잘라내면은 0.7mm 정도 남겨놓고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서 남는 0.7mm를 다리미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완벽하게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대리미를 한 번 더 이 모든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접이 완벽하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쌍솔 작업은 여기 시접이 3겹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요. 이렇게 14mm로 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돌아가는 분량에서 돌아가는 분량을 0.7mm로 다리미로 접어요.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돌아가는 분량에서도 쌍솔 작업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 쌍솔 작업으로 해서 스대치를 치면은 오바르크가 안 보이고 깔끔한 봉제가 나옵니다. 돌아가는 분량도 안 울고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 이 돌아가는 분량을 이렇게 해서 박을 겁니다. 봉제를. 그리고 이거는 미리 꺾어 갖고 하는 방법이고, 처음에 했던 거는 미싱으로 박아 가지고 시접을 잘라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먼저 꺾어서 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일하기는 훨씬 좋아요. 여기서 돌아가면서 박아주면 돼요. 아까 이것은 시접 처리했던 것 중에 한쪽으로 몰아치는 오바르크 작업입니다. 이렇게 몰아치는 시접 방법. 다리미로 모든 부분들은 다려주면은 훨씬 시접이 이쁘게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접 처리하는 방법. 이런 봉제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고급스러운 봉제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봉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봉제를
옷을 만들면 됩니다. 쌍솔 작업은 여기서 14mm 정도 남겨놓고 미싱을 받고 반 시접을 잘라내서 반 시접을 접어주는 것입니다. 접어주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접어주면은 이렇게 깔끔한 봉제가 나왔죠. 대리미로. 여기서 끄트머리 스티치를 한번 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쪽이 겉인지 이쪽이 겉인지 모를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속이에요. 그리고 시접 꺾어서 박아버리기 때문에 모든 시접이 깔끔하게 속으로 들어가고, 쌍솔 작업은 보통 스대치를 2번 때리는 게 있어요. 끝 스대치하고 한 번 더 때리는 게. 그래서 이거는 끝 스대치 한 번 더 때릴게요. 이렇게 2줄 스대치를 때려서 쌍솔 작업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이 겉이고 이쪽이 속입니다.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쌍솔 작업이 좋아요. 부드럽기도 하고 원단이 얇게 처리도 가능하고, 이런 쌍솔 작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접을 먼저 꺾었어요. 아까 약 7mm 정도 시접을 한번 꺾고 그 위에 원단을 똑같이 올려놨을 때 약 7mm 정도 남겨놓고 또 박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분량이에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7mm 정도 두께로 박습니다. 돌아가는데도 처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쌍솔 작업. 쌍솔 작업은 속 시접 처리하는 부분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에서 많이 이 작업을 합니다. 꺾고는 시접하고 똑같이 약간 빼주면 돼요. 0.1mm 정도 빼주면 아주 좋아요. 위에 있는 원단을 약간 빼주면 됩니다. 0.1mm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 접어놓은 부분들을 이렇게 빼면은 그대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감싸주면은 원래대로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접어놓은 부분 사이로 속 시접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끝 스대치를 때려줍니다. 이렇게. 니온발이라는 봉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는 와이사스 전문으로 박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도 이런 효과를 하는데, 그거는 일하는 방법이 엄청 쉬워요.
기계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박혀 나오는 게 있어요. 와이셔츠 박아주는 니온발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 기법이 이 기법과 똑같아요. 대신에 미싱으로 하면은 미싱이 한 번 더 박혀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분량까지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끝 스대치를 때려줬을 때 두 줄 스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쌍솔 작업이에요. 다리미로 다리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통 소매 아몰 같은데 이렇게 쌍솔 작업을 안 하면은 오바르크 작업을 해서 스대치를 때려야 돼요. 다음은 통솔 작업이에요. 통솔. 쌍솔 작업이 아니고 통솔 작업입니다. 통솔 작업은 이렇게 해서 원단 두 개를 얹어놨는데 보편적으로 작업할 때는 여기가 거치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거치라고 생각했을 때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통솔 작업은 거치 밑에 쪽으로 가야 되고 거치 위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겉과 속을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이쪽이 실은 겉이 되기 때문에 겉을 위에 쪽하고 밑에 쪽이 겉이 보이게 미싱을 박아야 됩니다. 이번은 해리 작업입니다. 해리 작업은 보통 안감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안감으로 사용하는데 요즘은 보통 납바 작업을 전번 시간에 보여줬던 것 같이 납바 작업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손으로 하는 해리 작업이에요. 이것도 속 시접 처리하는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해리 작업은 보통 시접을 3mm 정도나 박으면 돼요. 그 원단 끝에다 똑같이 대고 3mm 정도 박으면 됩니다. 겉으로 보는 시접 처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해리 작업이에요. 이건 옛날에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 해리 작업 방법입니다. 원단하고 해리하고 똑같이 돼서 약 3mm 정도 시접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속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는데, 이 속 처리하는, 시접 처리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도 일하는 사람이나 그 디자이너나 또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 속 처리하는 용어들을 알아야지 일이 어떤 일로 진행할 건지, 어떻게 진행된 건지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도 있고, 또한 일을 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속 처리를 할 건지 일을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mm로 박았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아서 또 말아주면은 이렇게 이쁜 해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끝으로 스티치를 때릴 것입니다. 실 칼라는 원판 칼라하고 동일한 칼라 써주면 됩니다. 손으로 직접 하면서 해리를 미싱해서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리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가위로 커트해 주면 됩니다. 옛날에 의상실이나 양복점 같은 데서는 거의 이 해리를 많이 사용했어요. 크게 물빨래 들어가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대리미로 한번 진행하면은 이쁜 퀄리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배우신 분들은 다리미로 꺾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미싱으로 꺾으면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속캐리 작업입니다. 속캐리 작업은 옷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카라 없는 목 부분, 넥 부분을 일처리 한다든지 소매 안 달리고 소매 없는 옷들을 처리할 때 이 속처리, 속캐리 작업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실은 다른 컬러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속캐리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처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면은 이러한 옷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속처리 진행하는 방법, 통솔 작업, 쌍솔 작업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좋은 옷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몰아치는 오바르크 작업,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 이거는 갈라서 오바르크 쳐서 일 처리하는 방법, 일반 바지들이나 정장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속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 이거는 오바르크를 쳐서 꺾어 끝 스테치를 때리고 나서 갈라줬을 때 이런 시접 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임이 나눠지면서 시접 처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런 속 처리 방법이 있고 이거는 쌍솔 작업이에요. 쌍솔 작업. 쌍솔 작업은 속 시접 처리나 겉이나 속이나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일처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부분에서도 우는 게 없이 깔끔하게 나온 게 이게 쌍솔 작업입니다. 쌍솔 작업. 쌍솔 작업. 그리고 이번은 통솔 작업. 통솔 작업. 반 접어서 하는 통솔 작업. 통솔 작업은 끝에 박을 때 8분의 1 정도로 박고 두 번째 박을 때는 한 5mm, 7mm 정도 박아주면 속 시접이 겉으로 안 나오고 깔끔하게 작업이 되고 오바르크가 없는 작업입니다. 이게 통솔 작업이고 이거는 속 캐리 작업. 겉에서 보면은 보통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돌아가는 분량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 처리가 안 예쁘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약간 밑가시식으로 해리 작업을 통해서 원단을 하나 대가지고 박아주면서 돌아가는 분량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속 캐리 작업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작업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업하신 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서 속 처리를 할 건지, 또한 퀄리티가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초 과정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설명드렸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봉제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자켓을 하나를 보면은 자켓에는 여러 가지 봉제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카라 만드는 법, 카라도 여러 가지 카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커트에 옷을 하나 만들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봉제 기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특히 카라도 여러 가지 카라가 있기 때문에 카라 만드는 법 따로 구분해서 해드리고, 소매 다는 법, 소매도 깊이가 엄청 많아요. 소매 다는 법도 여러 가지 소매가 있기 때문에 소매 다는 것만 따로따로 해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주머니 만드는 방법, 주머니 만드는 방법도 주머니가 너무나 많은 종류의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머니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봉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설명드린 이 봉제하는 방법들을 합쳐 놓으면 옷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나누어서 앞으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기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